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JMS 교주 정명석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JMS 2인자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추모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에는 시민들도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함께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로 전환을 이룬 몽골이 남북 평화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나섬 공동체가 설립한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과 한민족 평화 선교 네트워크가 마련한 북한 선교 세미나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JMS 교주 정명석의 재판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범으로 구속된 JMS 2인자 김지선 씨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서 3년까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의 휴거를 이루게 해주셔서 성삼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운, 본명 김지선 씨가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공범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2부는 준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할 수도 없고 정명석을 지키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만 성범죄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각종 문자 자료와 정명석 명의의 합의서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정명석이 수감 중에 음란물을 반입하고 음란한 편지 교류를 계속한 점 등을 볼 때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선이 신도들에게 정명석의 범죄를 비호하고 신격화에 나선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 처벌에 대해 억울한 처벌이라고 강의하는 등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정명석의 성폭행 범죄를 비호하는가 하면 정명석의 성범죄를 막기보다 피해자들의 외부 발설을 막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4명의 간부들도 정명석의 성범죄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JMS 2인자를 비롯한 간부들이 성범죄 공범으로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정작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어제 저녁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주최한 이번 추모 기도회에는 시민들도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계속해서 연대하겠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린 추모 기도회에는 종교인과 시민들이 참석해 유가족을 향한 연대와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성공회 나눔의 집 협의회와 정의평화사재단은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추모 기도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로 발언을 맡은 이믹철 씨는 1년 동안 함께해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개인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시민, 종교단체 여러분, 부디 희생당한 우리 아이들이 명예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공의 자케오 신부는 이번 참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었다며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앉아있는 이 옆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내가 그 사람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었을 때 바로 이 복음 말씀이 실현된다. 참석자들은 유가족과 상인을 비롯해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를 종교나 문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섣부르게 해석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문도 발표됐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있을 때 추모와 위로가 힘을 얻고 또 다른 참사를 방지할 수 있다며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기를 기도하며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이 위로받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나섬 공동체가 설립한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과 한민족 평화 선교 네트워크가 최근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과거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이룬 몽골을 남북 평화 통일의 가교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금껏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와 통일운동은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해묵은 이념 논쟁과 진영 논리에 휘둘리며 동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엔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면서 민간 협력과 교류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이렇듯 북한 선교가 여러 한계와 불확실성에 부딪힌 가운데 지속 가능한 북한 선교를 위해선 제3국인 몽골에 남북 간 일종의 중간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로서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과도 긴밀한 몽골을 남북 대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몽골 울란바타르 문화진흥원 원장 유해근 목사는 일본과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분단과 갈등을 조장할 뿐 결코 한반도 평화 통일을 반기지 않는다며 잃어버린 북한 선교와 통일의 길을 몽골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목사는 탈북자의 30%가 몽골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며 역사와 문화, 인종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로운 체제 전환을 이룬 몽골이 통일의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과 에너지 사업 등을 활용해 몽골에 남북이 공존하는 일종의 평화 경제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몽골의 개성공단과 같은 새로운 평화공단, 평화공동체, 평화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실험적 도전을 할 때가 됐다. 몽골의 공간, 몽골의 자산, 몽골의 땅, 자원, 또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의 남한의 자본,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 이 3자가 몽골에서 만나는 거다. 몽골에서 부총리를 지낸 덴데브 테르비시다그와 몽골 식품산업협회 회장은 몽골은 남북 모두와 우호적 관계의 기반이 닫혀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미 겪어봤기에 남북 간 중재와 화해, 상호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르비시다그와 회장은 북한 주민들이 적대감을 갖지 않고 민주사회의 장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몽골이 대화의 장, 연결의 다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Монгол улс зүүн хойд Азийн бүх улс түүний дотор бүгд найрамд Солонгос бүгд найрамд Арчин Солонгос улс уламж найр цайртай учир ил бүс нутгийн инх тайва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г хангах Солонгосын хувьд инх тайван цогцлоод хувь нэмрээр орж чадна гэж үзэж байгаа Улаанбаатар хэлцээ. хамгийн их. 세미나 참석자들은 한반도가 대내외적 긴장에 극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시기에 북한 선교와 통일을 향한 전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몽골과 함께 평화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세계 식량의 날과 빈곤 퇴치의 날을 맞아 2023 이슈 리포트 1호 기후변화와 빈곤,
식량 위기 동아프리카 편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이슈 리포트는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식량 위기 현황을 점검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통합적 대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원식 기아대책회장은 기후변화는 취약계층에겐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 세계 취약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세군이 최근 캄보디아 특급으로 알려진 프로 당구 선수 스롱 피아비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구세군은 스롱 피아비 선수와 함께 심장병 어린이 지원과 장학사업, 돌봄센터 건립 등 캄보디아 현지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는 올해 정규 투어와 팀 리그, 월드 챔피언십 등 당구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지난 6월 신장병 수술에 나선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병문안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다음 달 6일까지 제37회 인권상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의 존엄과 인권이 바로 서는 평등, 평화 세상을 위해 각 현장에서 헌신하는 국내외 개인 혹은 단체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 1987년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과 민주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의 인권상을 수여해왔으며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권상입니다. 종교사회학에서 제도화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탄생하고 그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면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경직성을 가지면 공동체가 본래적으로 추구하던 방향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도가 그 공동체의 본질을 삼키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이루려면 제도화는 불가피한데 오히려 제도화가 존재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를 할 수 있으니 딜레마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제도의 경직성입니다. 제도가 경직되면 제도는 그 본래 목적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제도가 수정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의 유연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제도의 운영과 유연성에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제도는 도구입니다. 제도가 본질은 아닙니다. 도구가 본질이 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제대로 담아내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지금의 시대를 담을 수 없는 과거의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행정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총회, 노회, 교회의 결정이 사회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제도의 문제와 행정의 문제가 물려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초기 교회 시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에서 구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자 집사라는 행정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갈등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갈등을 분석해보면 교회 행정의 부재의 측면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행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행정에 대한 이해와 운용입니다. 행정은 소통과 사업의 효율성과 갈등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행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 각자가 어떤 사역에 참여할 때 행정 절차를 잘 이해함으로 불필요한 에너지가 소모되거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숙제는 있습니다. 행정은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도나 행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사람이라는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도나 행정에 대한 무지와 무시 그리고 악용을 막아내려는 공동체의 노력 없이는 한국교회의 건강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영호남이 함께하는 한마음 성시화대회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는 정기회를 열고 신임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 경북 홀리클럽이 제15회 호남 영남 한마음 성시화대회를 위한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가 이 분쟁과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해결책으로 우리 성시화운동본부가 일찍부터 나선 겁니다. 이번 15회 이 성시화 한마음 대회도 그야말로 우리 교계라도 한마음이 되고 이 한마음이 우리 이 지역 갈등을 넘고 또 민족의 갈등까지 넘어서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도래할 수 있도록. 이번 한마음 성시화대회는 생육하는 세상 번성하는 교회란 주제로 다음 달 14일 대구 제1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예장합동 대구 지역 8개 노회 목회자들이 함께하는 친선체육대회가 대구 복합스포츠타운 시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그동안 목회에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오늘 목회자 친선체육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한 경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체육대회엔 목회자 300여 명이 참석해 친교와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순서노회는 제47회기 1차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으로 보성 오봉교회 황종선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탄수화물이라는 양분을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점점 더 연결해 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노동교회 구규승 목사와 길두교회 고광신 장로가 각각 목사장로 분우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은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